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제 장중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스닥이 5%까지 폭락을 했었거든요. 거의 뭐 지구가 멸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근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걸 또 말아 올리네요. 0.6% 상승으로 상승 반전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이거를 정말 말아 올리네요. 역시 이래서 단기적인 주가 예측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도저히 단기적인 예측은 할 수 없고 단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을 믿고 그냥 매수할 뿐이다. 공교롭게도 3대 증시가 모두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다우존스가 0.3%, 나스닥 0.6%, S&P 500 0.3%. 하락폭도 나스닥이 가장 컸지만 그만큼 반등폭도 나스닥이 가장 컸습니다. 확실히 변동성은 나스닥이 가장 큽니다. 시장이 이렇게까지 출렁이는 원인에는 물론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죠. 지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미국 국방부가 5,000명을 동유럽에 파병하는 안이 검토 중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벌써 전술훈련을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에 이어서 영국 대사관도 지금 일부 철수를 하고 있고 일본 정부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빨리 대피해야 된다. 이런 자국민 대피령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뭐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인 거죠.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분위기가 엄청나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당장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전쟁이 이슈가 되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 패닉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금리 인상인데 오히려 미국 국채 10년 금리를 보면 지금 1.96% 정도 상승하긴 했지만 시장에 타격을 엄청나게 줄 정도로 급등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의 폭락은 금리 인상 이슈보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어떤 전쟁 발발 가능성에 기인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제 완전히 피바다였는데 진짜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오히려 아마존은 1.3% 상승을 했고 어도비 최근에 정말 많이 빠졌었는데 4%나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세일즈포스도 2% 올랐고요. 오히려 금융주인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그룹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1.4% 하락으로 마무리하긴 했는데 거의 장중에 10%까지 폭락했었거든요. 정말 낙폭을 많이 한 겁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어제 장중에 거의 뭐 5% 이상 폭락하다가 1.3%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거의 10%까지 폭락했었는데 이걸 다 말아 올리고 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어제 주인공은 바로 3배 레버리지였죠. 특히 나스닥 100을 3배 레버리지로 추정하는 TQQQ의 경우는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20%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어제 만약에 운 좋게 최저점에 매수했다면 단 하루 만에 20% 수익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건가요? 최저점이 48.17, 최고점이 57.75. 계산해보면 거의 20%가 나옵니다, 진짜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제 정말 최저점에서 공포에 질려서 패닉셀만 안 했어도 20% 수익률을 지킬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반대로 진작에 고점에서 전량 현금화 시켰으면 애초부터 크게 손실이 나지도 않았겠지만 문제는 그걸 미리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마치 어제 최저점에서 하루 만에 20%가 오를 줄 몰랐던 것처럼요. 제가 1년 차트를 보니까 거의 1년 전 가격과 지금 똑같아졌습니다. 1년 전에 투자한 사람과 출발 위치가 같다? 이건 주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초우량 단일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최저점이 208달러, 최고점이 233달러. 마찬가지로 TQQQ만큼은 아니어도 거의 10% 이상의 수익률 차이가 납니다. 그동안 워낙에 많이 올라서 1년 전 가격에 비해서는 여전히 고점이지만 그래도 최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30% 이상 빠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고, 어제 하루만 패닉셀 안 하고 잘 버텼다면 10% 이상 수익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헷갈려지죠. 이미 저점을 찍고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기술적 반등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도 대세 상승 전환인지 대세 하락 속에서 일시적 반등이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 예측을 포기하고 장기 우상향을 믿고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정말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하락장을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전 재산을 숏에 몰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100% 확신할 수 없으니까요. 정말 100% 폭락장을 확신한다면 현금화 시킬 게 아니라 전 재산을 무조건 숏에 몰빵하는 게 맞는 거죠. 숏에 풀베팅하면 폭락장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뭐하러 현금화를 시키나요? 본인들도 확신할 수 없고 두렵기 때문이죠. 만약에 숏에 풀베팅 했는데 갑자기 폭등장이 나오면 정말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시장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요. 그냥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결론은 단기적 주가 흐름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고 단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지금이 저점인지 고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주가 낙폭이 클 때마다 분할로 줍줍을 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현금을 남겨놓은 이유도 여기서 더 빠질지 모르기 때문이고 홀딩하는 이유도 갑자기 급반등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그러니까 폭락할 줄 뻔히 알면서도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줍줍하는 게 아니라 폭락할지 폭등할지 모르기 때문에 분할로 줍줍한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자, 미국 증시 시황은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